상담할 때 우리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는 제가 나가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잠만 자요. 선생님, 이거 분리불안 맞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증상은 분리불안 증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강아지는 제가 나가면 꼼짝도 안 하고 문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리고 엎드려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 3, 40분 정도 지나면 맹렬하게 짖기 시작하거든요. 선생님, 이거는 분리불안은 아닌 거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데, 이게 오히려 훨씬 위험한 분리불안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보호자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행동은 오히려 정상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가장 심각한 분리불안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국제 반려동물 분리불안 교육 인증 프로그램인 CSAT 공식 프로토콜에서 안내하는 기준이고, 제가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을 받은 CSAT 인증 트레이너로서 현장에서 실제로 검증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강아지의 분리불안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보호자님들이 흔히 괜찮다고 오해하시는 행동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많은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가짜 신호와 진짜 분리불안 신호를 오늘 영상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출하면 이제 강아지가 문 앞에서 자는 행동, 가장 대표적인 오해인 것 같아요. 문 앞에서 자는 행동 자체는 불안이 아니라 그냥 기다림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님이 외출하시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 상황. 이 상황은 그냥 혼자 있을 때 먹성이 떨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버리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교육을 좀 많이 해보셨던 보호자님들은 이제 산책할 때 안 먹거나 이런 상황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상황이라 같은 상황으로 연결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환경이나 리듬, 이제 안정감, 공간 문제 등으로 그냥 먹고 싶지 않아지는 상황입니다. 밥이나 물을 거부하는 이런 단독적인 어떤 상황으로는 분리불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얼음입니다. 얼음. 가만히 멈춰서 있는 거. 우리 보호자님이 보실 때는 너무 얌전히 조용하다고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문 앞에 와서 가까이 와서 정말 동상처럼 딱 굳어서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뭐 앉거나 아니면은 엎드리거나 쓰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특히 이후에 짖음이나 다른 명확한 문제 행동이 보인다면 절대로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이제 과한 흥분이나 집안을 질주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보호자님들 생각에는 우리 강아지가 혼자서도 잘 노네, 에너지가 넘쳐서 뛰어다니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불안으로 몸을 스스로 진정하지 못해서 흥분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할 때 어떤 보호자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강아지는요, 제가 나가면 아싸, 엄마 나갔다, 파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집안을 뛰어다니고 뭐 이거저거 막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영상을 판독을 해보니까 이 강아지는 분리불안의 증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맞았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행동과 또 이상해 보이는 행동 모두 분리불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확실한 시그널을 볼게요.
이 부분은 행동학적으로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강아지가 외출 직후에 즉각적으로 짖거나 하울링 하는 거, 혹은 이제 외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고 굉장히 과도한 짖음이나 하울링을 하는 것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분리불안 신호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만 생기는 배변 실수인데요. 평소에 안 하던 배변 실수를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만 한다면 불안으로 인해서 컨트롤 상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자해 행동. 이제 문을 긁거나 몸을 핥거나 아니면 몸에 털을 뽑는데 너무 과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하는 상황인 거죠. 막 발톱이 정말 피가 날 정도로 문을 긁는다거나 아니면 발바닥이 빨갛게 되도록 핥는다거나 이제 이런 모든 모습들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 기물 파괴. 평소에 예절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사고 치지 않는 강아지인데 혼자 있을 때만 뭐 문틀을 뜯는다든지 장판을 뜯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형적인 분리불안 증상 중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계속 반복이 되면 분리불안 중증도 이상인 상황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신호는 문 앞에서 자는 거, 혼자 있을 때 밥이나 물 안 먹는 거, 너무 조용히 있는 거, 너무 흥분한 행동,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건 단독으로는 사실 분리불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짖음, 이제 배변 실수, 뭐 자해, 파괴 이런 이제 행동학적으로 명확한 분리불안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면 분리불안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강도로 보이는지 이걸 정확히 보셔야 해요. 그리고 헷갈리신다면 혼자 있는 영상을 꼭 기록해서 전문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보호자님들께 분리불안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